예, 안녕하세요.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제11강입니다. 11강은 이순신 장군의 이제 주요한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의 기록물도 포함되지만 진행하는 여러 이순신 장군의 선양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기억하는 기록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11강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최초의 기억, 그것은 바로 선무공신 1등을 받았던 바로 이 공신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지가 있고 이렇게 공신록의 첫 번째 1등 이순신, 그죠? 권율, 그다음에 원균, 그래서 효충, 충성을 드러내고 의를 이렇게 펼치고, 그다음에 떳떳함을 드러내고 힘을 합해서 나라를 구한 선무 공신 1등. 요게 1604년도에 이순신에게 내려진 교지, 공신이 공신교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후, 약 한 40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시호로서 충무, 그죠? 여기 보면, 효충, 그죠? 이렇게 장의, 그다음에 적의, 협력, 선무, 공신, 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이순신, 그죠? 충무공, 예, 그, 시호 충무공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 저 시호 정의품 이상에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돼 있고, 예, 여기 있죠? 충무공이라고. 예, 그리고 영의정으로도 추중한다는 그래서 충무공 증시 교지가 되겠습니다. 아, 자, 다음은 사당입니다. 어, 100년이 지난 후에 숙종 33년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충사라는 편학과 함께 사당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요. 요 사당을 협의하고 내리고 관리하는 기관이 이제 충운부가 되겠습니다. 이순신의 길 현장답사와 충무공의 길 현장답사 할 때 제2차 충무공의 길 현장답사 첫 번째 답사 동선이 바로 충운부가 되겠고요. 그곳에서 1707년도에 현충사 등이 나왔고, 이때 재밌는 것은 바로 을지문덕과 함께 이 시호가 내려졌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도 그대로 나오죠. 첫 번째 충청도 아산 충무공 이순신 사우 호 현충, 그죠? 현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충무공 전서의 간행입니다. 그래서 1795년에 정조대왕 때 14권 8책으로 규장각에서 편집해서 교서관에서 인쇄를 한 이 기록들은 따로 이렇게 여러 이순신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이렇게 게시하고 있는 이순신 TV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1795년 충무공의 전서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순신을 기억하는 기록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793년에 이보다 한 2년 앞서 있죠. 그 충무공 전서보다는 2년 앞서 있는데 이때 정조임금께서 충무공에게 영의정이라는 교지를 내리게 됩니다. 비록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이 영의정이란 이름 아래 그의 후손들은 음서라는 그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그런 나라를 위한 공로가 높기 때문에 영의정이 된 거고 아산 현충사에 이순신 장군이 살던 옛집,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모계의 집이죠. 그곳은 영의정의 집이 되는 겁니다. 만일 어떠한 관리가 그 앞을 지날 때 말을 타고 가거나 또는 예를 갖추지 않고 갔다가는 큰 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사우지만 영의정이라는 그래도 관리로서는 최고의 높은 자리를 줌으로써
정조대왕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그대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이제 여러 가지 현충 사업 중에 사당입니다. 조선시대 문신, 무신을 모두 합해서 가장 많은 사당을 보유하고 있는 장군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수 충민사로부터 시작해서 통영 충렬사, 순천 충무사, 고금도 충무사, 남해 일학사, 남해 충렬사, 정읍 충렬사, 정읍 유해사, 현충사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많은 사당들이 우리가 이순신을 기억하는 장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이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예전에 국사교과서가 있어요. 지금은 한국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거기에도 이순신 장군이 되죠. 전라도 지역에서 이순신이 이끈 수군은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그 이후에 남해의 제해권을 완전 장악함으로써 전라도, 호남을 지킴으로써 왜군의 침략을 좌절시켰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 내용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저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사 교과서, 국사 교과서를 저술한 이 사람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높이는 평가하지만 그 글의 맥락이 이렇게 뭐 벅차거나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막 맹숭맹숭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의 한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중학교 국사입니다. 앞에 건 이제 고등학교 국사고요. 여기도 뭐 비슷합니다.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옥배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이어서 거북선을 앞세워 뭐 이렇게 쭉쭉쭉 승리를 했다. 그래서 제해권을 장악해서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라도 곡창지대와 이렇게 둥둥둥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쪽에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교과서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어, 새롭게 바뀐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역사란 이름입니다. 역사 상별 합별. 그래서 여기도 한산도 해전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고 이를 계기로 남해안의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죠? 그래서 보급로가 끊긴 왜군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뭐 그냥 일상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건 이제 앞에 거 이제 중학교는 이제 이름이 역사란 이름이고요. 고등학교는 이제 한국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국사와 고등학교 국사가 이제 중학교 역사,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 육군에서는 전세가 불리했지만 이순신을 중심으로 한 수군은 우세하였다. 그래서 수륙 병진 작전에 타격을 가했다. 그리고 의병들이 일어나서 왜군에게 큰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서 무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는 일본군이라고 되어 있죠. 일본군. 예. 자, 여기는 이제 왜군인데, 여기 볼까요? 예. 보면 일본군.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왜군이라고 했습니다. 왜군. 예. 자, 요게 좀 특별한 변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사 교과서가 8종이 검인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검정의 방향을 제외하고는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도 관군이 전쟁 초반에 계속 패배해서 서울과 평양을 빼앗기고 선주는 의주로 피난했다. 그런데 육지와 달리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후 일본 수군에게 연승을 거두었다. 됐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 이순신의 수군과 의병 활동은 외란 극복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니까 현행 한국사 교과서가 훨씬 더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자세하고 깊게 다루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공신 교서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쭉 봤고 현재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한국사 교과서에도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제11강 이순신의 기억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